오늘은 목사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영화를 몇 편 만드셨죠? 4편. 네 편을 만드셨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영화를 4편 만드셨습니다. 저 재수했거든요. 야, 신학교도 재수하네. 막 이럴 정도로 공부 참 공부를 진짜 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더라. 네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냐가 인생의 결정을 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골든타임 홍민기 목사입니다. 참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본 많은 청년들, 또 우리 골든타임을 통해서 이 방송에 나왔던 많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보다도 여러모로 뛰어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요. 지지합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은 목사님들을 좀 모셨습니다.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고요. 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이야기들을 18회에서 20회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좀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정환 목사님. 예, 하정환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정환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목회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영화 설교 1인자입니다. 예, 영화 설교 1인자. PD 몰랐죠? 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PD가. 근데 목사님 영화 설교는 언제부터 하시게 됐죠? 한 15년 됐습니다. 한 500편 됐습니다. 와, 500편의 영화로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또 청년들의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의 초창기 때 사역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5년에 그렇게 심각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똑같은데 문화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살짝 달라진 건 있지만 요즘 자기 주장이 정확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엔 그때는 그래도 교회에 좀 협조적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 좋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은 영화 설교를 하신 분이고 우리 또 옆에 모시던 우리 김상철 목사님은 영화를 만드시는 목사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목사님 영화를 몇 편 만드셨죠? 4편 만들었네요. 4편을 만드셨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영화를 4편 만드셨습니다. 또 지금 또 한 편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영화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원래 이제 첫 사역이 전도 전임 사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성격 또 성별 또 뭐 나이 이런 걸 초월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했죠.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전도였고 그 인터넷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실려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영상이 실려가면 이제 콘텐츠 자체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 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파이오니어 21이라는 그런 그 사역 단체, 거기서 영화를 만드시는 그런 단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2월 말인가요? 제1회 기독교 단편 영화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젊은 감독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요. 그 기독교 단편 영화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실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좀 이제 만들면서 가장 이제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정말 탁월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도 이제 그런 꿈들이 좌절돼 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또 이제 또 듣게 되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들의 어떤 선배로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 등 한번 두드려주자 이제 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단편 영화제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미국만 하더라도 큐레이션 영화제가 한 50개가 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범성 목사님. 예. 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재단도 하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사업도 하시고. 네.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걸 물어볼 때가 가장 애매한데 네. 직업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공장을 하고 있는 걸 말해야 되나 라면 가게를 말해야 되나 네. 김밥 천국을 말해야 되나 세차 사업을 말해야 되는지 목회자로 말해야 되는지를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잡다한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거를 해도 제가 만든 가게 580개 정도 가게가 있어서 무슨 상담도 가능하니까 이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 막 해주시면 열심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업을 여러 방면에서 하시고 또 재단을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일으키시는 데에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직업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실업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카톡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 다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목사님들만 세 분 모실 때에 제가 그래도 청년을 한 사람 모셔야 되겠다. 근데 그 지금까지 그 모셨던 모든 청년들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우리 제작진들과 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기고 간 우리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 그 궁신대 우리나라에 200명밖에 없는 궁신대 그 중에서 이렇게 생긴 궁신은 둘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이거 어메이징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국유정 자매 다시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표 국유정입니다. 대표래. 네.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대표가 됐어요. 네. 하여간 오늘 이제 우리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의 경험과 뭐 이 삶의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유정자매는 언제든지 또 동의하지 않을 때 분명히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야기들을 좀 들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올라온 사연이 있어요. 이 시대 청년들의 속 깊은 진짜 이야기 1번 사연을 듣고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생 남자입니다. 재수를 했고요. 고등학교가 강남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신 1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들어간 대학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도로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입도 떨어지게 되고 삶의 질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 속이 상합니다. 이제부터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들 하시지만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걸 다 알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제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사실 고3까지는 교회에 출석을 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이젠 그것도 부담스럽고 매주 교회 오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목표를 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 목사님, 교회도 청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런 애들 보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저희는 뭐 나이 많은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는 뭐 사실 청년은 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죠? 결혼을 못 해가지고. 네. 그냥 신문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아프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수준에 맞게끔 들어가는 게 낫겠고 네. 어차피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더라도 결국은 공무원 시험 보니까 너무 낭망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더 슬프게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현실이 굉장히 슬퍼지는. 그 김범성 목사님은 이런 청년들 만나면 뭐라 하세요? 그냥 가게 열어라? 아유, 아니죠. 저도 목사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가게 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그래도 꿈을 바꿔라 그냥. 네가 꿈이 뭐냐. 그냥 인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대기업을 가는 게 꿈이 되면 너무 유치하지 않냐. 그냥 아예 그냥 쉬운 꿈으로 가라.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뭐 리어커를 끌던 네가 대기업에 가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꿈을 이룬 자 아니냐. 꿈 바꾸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다. 꿈을 바꿔라. 예. 오늘 그 목사님들 나오신 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역대급 게스트 중에 가장 지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잘 못해놓고 무슨 말이 많니. 지금 뭐 그런 목사님 청년들을 만나면요 실패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조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청년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히려 저는 그 어떤 대학에 이제 못 들어가서 일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삶을 갖다 좀 넓게 오히려 또 프레임 밖에서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더 가져서 그래도 가진 꿈이니까 한번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유정 자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기까지 네. 그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직 어리시니까 네, 노력을 하는 과정이신 거다. 지금 카톡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못 바꾸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지 청년들은. 예,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그래도 뭐 학교가 중요하긴 한데 학교가 전부는 아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니고 우리 하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도 꿈이 없어서 그냥 다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 꿈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꿈이 없이 공무원 시험 보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 뭐 비전, 사명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뭘 이런 것으로 전부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 꿈은 뭡니까? 난 내 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직업에 상관없이. 그러면 내면적인 변화가 우선인 것이지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제대로 된 추구를 먼저 좀 도와주죠. 그래야 그걸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선이다. 그 우선이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는 거니까요. 김 목사님은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을 직원으로 써보셨잖아요. 요즘 청년들을 직원으로 쓰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오늘은 회식을 하자 이러면은 바쁜데요. 그럼 못 가요. 그러면은 그래 바쁘지. 그래 바쁘고 해라. 그리고 뭘 하자 그러면 잘 안 따라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는 직원들 중에는 보는 것에 맞춰놓고 그 보는 것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줄 때가 가장 이제 저한테는 힘들죠. 그래서 목사님 돈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있는 것에 딱 가둬놓고 이게 없으면 못합니다라는 답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전과 목적이 정확하면 돈은 쫓아온다. 네가 비전과 목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면 돈은 그다음부터는 그 비전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지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짠다면 어느 누가 그걸 못하냐.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기 때문에 니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하지 말고 뭔가 큰 비전을 가지고 이 꿈에 대한 얘기,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패기? 없는 것에서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거는 요즘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다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패기가 모자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패기가 모자란 것 같아요? 뭐 준비돼서 하려고 하면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준비되어서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진짜 한 편도 못 찍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이 옳고 이 방향성이 분명하면은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
예산이 준비되고 영화를 찍으신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죠. 네.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는데 예산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번도 영화를 완성해보지 않은 건 없어요. 다 완성해서. 그런데도 끝까지 완성은 다 됐다. 네네. 네. 유정이도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유명한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은 국제적인 감독님이신데요. 네. 그 유정이가 찍을 때는 예산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막 빚을 끌어다 모으면서. 네. 그리고 근데 그 영화를 다 이제 국제 영화제까지 초청을 받고 이제 이랬는데 다 빚을 갚았어요? 네. 그냥 그때는 일단 찍고 보자였기 네. 때문에 나중에 천천히 계속 갚았어요. 아, 천천히 갚았어요? 네. 그리고 후회는 없어요? 네. 뭐든지 후회는 없죠. 네, 그냥 인생에 살면서. 네, 특히 영화에 있어서는. 영화에 있어서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네. 지난번 방송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줬잖아요. 오늘은 너무 기대돼요. 오늘은 기대가 돼요. 왜 네. 목사님들이 계셔. 네. 근데 오늘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본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청년 실업률 12.5%, 8명 중 1명이 실업자, 다른 말로 취준생. 저의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단지 수입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이것저것 다 갖추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능력에 비해 눈높이가 높다고요.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성세대에게도 화가 납니다. 헬 조선이니 5포, 7포 세대 같은 말들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는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온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지 않나요? 네,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죠. 네, 기성세대의 책임이 큰데, 저희들이 여러분들 또래 때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저희들의 또 선배들의 청년의 시대에도 뛰어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다들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를 비난하고 기성세대를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취업 문제는 사실 골든타임에서도 우리가 다루었고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청년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목사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취업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저한테 왔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학원에 다녀라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럼 무슨 학원이요? 아무 학원이나 네가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녀라. 그러면 제가 빵 굽는 거 좀 배우고 싶대요. 그럼 거기 좀 다녀라. 네. 그럼 거기 나와서 그러면 제가 제빵업자가 돼야 되나요? 나한테 바로 물어보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빵 구워라. 그리고 빵 구울 때 평상시보다 좀 많이 좀 재료비를 사가지고 그래서 구운 빵을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근데 그냥 네가 살아온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네가 이렇게 몰려다녔는데 그거 말고 네 삶을 살아봐라. 어차피 아르바이트를 하든 삼성을 들어가든 어차피 돈을 조금 벌고 많이 버는 차이고 평생 아르바이트로 살아도 되는 거다. 너무 그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아둥바둥대며 살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아니지만 뭐 또 수입이 작아서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기업을 못 들어갔으면 중소기업을 들어가서 거기서 승부를 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서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실만 탓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처음에 이거 방송할 때는 편한 방송이라고 해놓고 질문이 이게 막 무겁고 막 그래서 마음이 좀 거시기 한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죠. 결국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더라.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스토리를 갖고 있냐가 인생의 결정을 난다.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했던 질문할 때 그 친구가 대학을 이제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갔다 생각하니까 그 얘기 듣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 재수했거든요. 야, 신학교도 재수하네. 막 이럴 정도로 공부를 진짜 못한 거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더 자신 있는 게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진짜 못한 거 아니에요? 그건 강요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스토리를 이제 갖고 간 거죠. 네. 갖고 가서 그 공부 못하고 신학교만 7년을 나왔지만 지금 제 분야에서는 사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다고 네. 제가 전문가 지식을 공부를 해서 스펙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경희대에서 제가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뉴욕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네. 네. 뉴욕 주립대 제가 연구원으로 수석연구원으로 있거든요. 그럼 영어를 잘하냐? 또 영어도 참 못해요. 저는 영어를 입국 심사장을 못 통과하니까. 근데 세계 22개국을 다니면서 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라면 있는 자리, 아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빵을 구우면 저는 최선을 다해 빵에 미치게 구워요. 정말 그 일에 미쳐서 그게 전문가가 10년 정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면 그것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부터 시작하고 그 스펙을 맞춰놓는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선리 가운데 네. 분명히 우리들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은 살아가면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직업까지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 답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밖에서 좀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아니거든요. 저도 영화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미친 듯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자신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진짜 빵을 미친 듯이 굽든지 뭘 하든 간에 어떤 지금 상황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분명히 그 길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잠깐 미치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지금 잠깐 미치라고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하면 또 뭐 미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젊은이다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답다는 말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 우리도 살아있는 거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젊은이고. 유정이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소통을 위한 프로잖아요. 네.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지금 청년들에게 피부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